(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우리 이번에는 3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외교정책을 펼쳐갔냐? 조선은요, 4대와 그리고 교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외교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현재 우리는 뉴욕비 4강을 같이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4대 교린의 외교 정책. 자, 4대 관계,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4대라는 것은 무슨 관계라 그랬어?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집중. 조공과 책봉의 관계예요. 조공은 공납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바칠 공짜야. 바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책봉을 해주고 우리를 너희 왔구나 이러면서 인정도 해주면서 우리한테 보다 더 큰 답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뢰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매일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고마워. 잠깐만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매우 괜찮아졌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매번 이렇게 커피를 바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고마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패드를 선물로 줘.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눈이 확 커지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깟 커피 여기 컴포즈 커피에서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커피 매일 사다 바치고 그냥 아이패드 받는 게 우린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이 4대 관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신리를 추구했습니다. 신리를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4대 관계를 맺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명나라입니다. 우리는 명나라와 4대 관계를 맺어온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우리한테 책봉을 내주는 형식의 관계로 이어져 왔고요.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게 이제 황제의 나라가 명나라였던 거잖아. 그치?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는 거죠. 명나라에서 이미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 똑같이 대등한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제라는 것을 쓸 수 있을까요? 황제라는 칭호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부르는 호칭도 뭐였었던 거야? 폐하가 아니라 전하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원래 왕의 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 태자라고 이야기하잖아. 황제의 아들을 우리가 황태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칭호가 조금 더 편합니까? 그렇지. 세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편한 것이죠. 왜? 명나라를 우리가 신리를,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서 신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명을 어느 정도 섬겼던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이 명나라랑 사이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좋지가 않았어요. 위화도 회군을 했었던 이 태조 이성계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명나라에서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너 말이 조금 그렇다. 왜 명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지? 너 우리나라로 일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난 게 정도전은 조선의 신하지 명나라의 신하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도전이 올렸었던 이 편지의 말투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명나라로 오라고 이렇게 조금 도전적인 내용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성계와 이 정도전이 화가 잔뜩 나서 요동정벌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시 요동정벌을 추진한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우왕 시기 때 우왕과 최영 장군이 이제 도모했었던 요동정벌은 아닌 것이에요. 요 요동정벌은 누가 추진했었다? 태조 이성계와
그리고 정도전, 조선의 개국공신 1등 공신이었었던 이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명과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었던 태종 이방원이 결국에는 이제 왕으로서 즉위하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요동정벌을 중단합니다. 요동정벌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찬이야, 어느 왕 때라고 이야기했죠? 어느 왕 때 요동정벌을 중단했다고요? 네, 태종. 좋아요. 잘 듣고 있으세요. 이방원 때 이제 요동정벌을 중단하면서 다시 명나라랑 조금 친선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대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명을 섬기면은 주변 나라에서도 우리를 보고 똑같이 명을 섬기겠죠. 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공, 자그마한 것이라도 조공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이득이었었단 말이야. 실제로 명나라는 나중에 이제 훗날에 명나라 황제 중에 건륭제가 아니라 명나라 황제 중에 건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그냥 얘기만 해줄게. 명나라가 처음 건국됐을 때 수도가 어디였냐면 원나라가 수도가 어디였냐면 베이징이었어, 얘들아. 베이징, 대도였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명나라가 생겼다 그랬지. 명나라가 처음 이제 주원장이 나라에 있을 때는 난징이 수도였어요. 난징이 수도였었다. 난징, 이제 금융이라고 합니다. 난징이 수도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당시에 건문제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건문제는 황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난징에 있었겠죠? 건문제의 삼촌 되는 사람이 당시 베이징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삼촌 되는 사람이 난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난징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건문제를 이제 당시에 난징에 있었던 성을 불태운단 말이야. 수도의 성을 불태우면서 건문제를 죽인 거야, 얘들아. 건문제를 죽였어. 근데 뭐가 안 나왔냐면 건문제 시신이 안 나오는 거야. 건문제의 시신이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건문제의 시신을 찾아와라. 건문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영락제라는 사람이거든요. 영락제, 황제를 칭하는 칭호예요. 이름이 아닙니다. 자, 이 영락제가 자신이 죽였던 조카 건문제의 시신을 찾아오라고 자신이 믿을 수 있었던 이 신하를 보내는데, 이 신하는 무슬림 사람이었어요. 마화라는 사람입니다. 마화한테 자신의 성을 줘가지고 정화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신의 성씨를 준 거야. 야, 황제가 나한테 성을 하사했대. 얼마나 그만큼이나 친하고 믿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화를 파견해가지고 함대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있는 차이나에 있는 베트남부터 나가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그 서쪽으로 쭉쭉쭉 가면 뭐가 나와요?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 막 실론섬까지 쭉 항해를 보내는 거야, 얘들아. 쭉 항해를 보내서 총 7번 항해를 하거든요. 마지막 항해에서 이제 정화가 죽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가게 돼. 근데 배를 보낼 때 여러분들 뭐 원피스처럼 하나의 배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때 이제 정화를 파견해가지고 함대를 보낸단 말이야. 대함대를 보내요. 약 배의 크기는요 120m 정도 되고요. 배 크기가 엄청 크지 않니? 모르겠어요. 약간 사람 키가 최대 이제 2m라고 쳤을 때 배 크기가 120m라고 하면 엄청 크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자, 120m의 배를 300척이나 보냈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쟤네 뭐야?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치, 무섭겠지. 무섭게 많은 배들이, 엄청나게 큰 함대들이 우수수수 오면서 우리는 대명제국에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명제국이 대체 어딘데? 라고 얘기하니 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라 그랬어? 한족이라 그랬었지.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한족의 국가야. 그러면 한족은 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무슨 정신이 있어요? 중화주의식의 이 사상들이 있단 말이야. 중화 사상이 좀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계의 중심인 중국에서 왔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이제 조공, 공납을 바치면은 내가 너희 나라를 인정해준다. 내가 너희 나라를 예쁘게 봐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명나라는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조공무역을 실시했었단 말이지.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한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오진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유지를 했다. 여러 나라가 이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걸 봤을 때 명나라는 그야말로 약간 화폐의 가치처럼 믿음으로 쌓이는 더 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명나라가 굉장히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조공 무역으로 시작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알아두면은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만 비단 명나라를 섬기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겼다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동정벌을 중단했다가 이제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무역으로 우리나라가 뭔가를 바치면 이 명나라에선 대체적으로 비단이나 은 같은 거를 줬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아이패드만큼이나 엄청난 이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공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추구를 했고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이익들을 추구했고, 그리고 4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나라에 위험이 닥쳤어. 그럼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주겠죠. 4대 관계인데, 그치?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인 거야.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그러니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명의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조금 안정을 추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200년 동안 너무 평화로워서 나중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 그렇게 우리가 파죽지세로 당했을까라는 질문을 딱 던진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군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라는 답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4대 관계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교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린 정책입니다. 교린 정책은요, 맺을 교자야. 우리가 친구를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친구를 맺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여진은 이 당시에는 국가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간도에서 주로 간도 만주지방, 우리나라 함경북도랑 그리고 평안북도 쪽에서 활동했었던,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전 몰라요. 함경도 평안도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평안도고요. 여기가 이제 함경도예요. 요 북부 일대에서 활동했었던 여진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평안도 쪽에 있는 게 뭐야? 압록강이고, 그리고 여기 함경도 쪽에 있는 게 두만강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이 꽝꽝 얼면은 말 타고 계속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 여진족들은 또 유목민족이고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국경지대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노략질을 일삼았으니 이에 이제 화가 났었던 세종대왕께서는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 강경책이지 강력하게 대응한다 라는 거겠죠. 자, 강경책으로 어떻게 했다? 4군, 압록강의 4군, 그리고 두만강의 6진을 개척해서 마음대로 노력질을 하거나 국경을 드나들지 못하게끔 했었던 것입니다. 4군은 압록강 내 최윤덕, 6진에는 두만강의 두만강 호랭이로 불리는 바로 김종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과 정말 사이가 안 좋았었던 인물로 꼽히지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지간,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집안끼리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 수양대군과 김종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4군 6진을 개척했었고요. 또 이제 여진에 대해서 4군 6진을 개척을 하고, 그 반대로 이제
이제 회유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진족들한테 야 너네 왜 자꾸 이렇게 넘나들면서 노략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아 라고 하면서 우쭈쭈쭈 예, 받아들여 줄게 유하게 하는 회유책을 이제 실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진족에게 토지나 관직을 하자해서